네, 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락다운 56일차 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그 헤어 클리퍼를 주문해서 머리를 깎아봤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제 머리 깎아봤는데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물론 뒷머리는 조금 와이프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쪽에 약간 깎고, 클리퍼 샤오미 계열 제품을 샀는데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이 제품인데요. 이 사서 이렇게 뒤쪽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보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깎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미용실을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하니까 나름 제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 다 보셨겠지만 오늘 확진자 소식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16명으로 나왔죠. 그래서 16명 숫자는 지금 최근 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하고요. 제가 봐도 이 수치는 거의 최근에 본 적이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16명 중에서 그 3명이 해외 유입이니까 13명만 남게 되고, 이 13명을 또 지역별로 구분하면 KL에 10명, 그 다음에 그 셀랑고르에서 2명, 그 다음에 사바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13명 안에 외국인이 9명이라고 하니까 말레이시아 현지 사람이 4명이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장소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오늘 나온 숫자를 보면 네그리 샌빌란에서 숫자가 드디어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쵸? 최근에 그쪽에서 계속 그 몇십 명씩 나왔었고 오늘은 0명이더라고요. 네그리 샌빌란 쪽이. 그래서 다행이다. 그쪽 불은 좀 꺼졌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나온 것은 KL, 셀랑고르, 그 다음에 사바인데 KL과 셀랑고르도 숫자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숫자가 계속 낮게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로는 말레이시아 야채 가격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 홍수가 일부 발생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그 야채 가격이 오른 것 같고요. CMCO가 되면서 레스토랑 커피숍에서 지켜야 될 그 SOP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 강한 경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키지 않으면 다시 CMCO에서 MCO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었죠. 보통 커피숍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세너타이저가 있고 테이블별로 간격이 충분히 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도가 나갈 텐데 이게 너무 많은 곳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제발 다시 그 MCO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초킷 마켓, 어제 29명이 나왔던 곳, 그쪽도 아직은 액티브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라스에 있는 몰, 시큐리티 쪽에서도 나왔었죠. 2곳 더 포함을 해서 총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집중이 돼 있고, EMCO 지역에서는 잘란 오스만 쪽 그 2,900명에 대한 테스트,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EMCO는 잘란 오스만,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킷 마켓 포함한 4곳,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까지 나온 스포라딕,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기 어려운 스포라딕 케이스가 총 207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기록한 내용이 4월 20일 날에 스포라딕 케이스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때가 잠시만요. 그때가 139명이고 지금이 이제 207명이니까 약 20일 사이에 70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명씩 늘어났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매일 확진자 발표에서 제일 궁금한 내용이 이 스포라딕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거죠. 이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건 때문에라도 저희가 MCO나 혹은 청결 유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클러스터, EMCO 이렇게 감염 경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곳은 매스 테스팅을 하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진자도 빨리빨리 나오고 격리가 되면서 추가 감염이 막혀질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스포라딕 케이스가 생긴다는 건 누구에게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는 거니까 되게 좀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포라딕 케이스가 계속 줄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207명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 그 교육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한 반의 그 크기, 물론 교실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반에 17명,
까지는 가능하다. 그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책상 놓기를 해보면 한 반에 17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시작이 된다면 그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고 한 반에는 17명. 말레이시아의 학교가 전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5명, 그래서 한 40명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의 반을 나눠야 되는 거죠. 반을 나눠서 이제 분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명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보통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명을 좀 잘만 조절하면 17명의 어떤 조건은 클리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 캔틴에서 식사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업만 듣고 점심은 집에서 먹는 그런 구조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라이머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SOP라든지 뭐 지켜야 될 그게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좀 힘든 상황일 테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은 짧고 굵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일단 교육부 발표에서는 우선 17명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교실 크기나 그 세부적 상황에 따라 조금 조절은 될 수 있는 것 같았고요. 세부적 계획이 계속 발표되면서 학교 오픈이 언제쯤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지 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고요.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